네,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시작한 기초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수업으로 그 계산 위주의 미분 방정식.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둘 다 포괄한 이야기고요. 어떤 정의가 각각이 뭔지는 렉처하면서 필요하면 얘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그 채널에서 진행한 기초 시리즈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증명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다변수 미적분학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기초 시리즈 중에 어드밴스드한 두 가지가 각각이 미분기하랑 이 편면 방정식이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릴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편면 방정식. 그리고 보통 이, 이 어떤 그 편미방정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혹은 난 PD 정도로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이 PD 자체는 소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필수 과목도 보통 아니고요, 졸업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게 대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나 혹시 미상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걸 또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또 어떤 좀 응용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약간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약간 PD 전체를 좀 아울러서 설명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견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수학자들이 다 어떤 공감할 견지는 일단 전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배경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구태여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는 이 수업을 어떤 이제 PD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 거는 맞지만 그 모든 의미에서 많은 책들을 따라가는 거랑 다를 거라서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전공을 아실 텐데 저는 기하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저는 그중에서 복소기하학이라는 특정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복소기하라는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라는 공부할 때 가장 이제 그 널리 읽히는 레퍼런스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이제 이름을 보시면 그리피스 해리스의 그 Principles to Algebraic Geometry라는 책이고요. 그 오지게 두꺼워요. 오지게 두꺼운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적어도 복소기하나 대수기하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읽지 않던 그 여하랑 다르게 다 어떤 기본적으로 한 권씩 비싸지만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 책을 읽어보면 챕터 제로가 나오거든요. 챕터 제로. 보통 그 서울대에서 대학원 수업으로 어떤 저 책을 나갈 때 한 학기 동안 챕터 제로만 나옵니다. 챕터 제로는 챕터 1을 읽기 위한 어떤 시작인데요. 근데 챕터 제로에서 뭐를 가져가냐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보통 역시 통상적으로 수학과 대학원에서 편미분방정식 수업을 열 때 가장 많이 쓰는 책이 이 책을 써요. 에반스의 비리 이 책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떤 5, 6단원 정도 이제까지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어떤 필요한 것들을 배워지게 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리피스레스 책의 챕터 제로에서는 그걸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으로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대수기화를 하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로서 그냥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일리프틱 레귤러리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지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이 처음부터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대학원에서 PD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역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길밥 트루딩거라고 부르는 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소위 이제 일리프틱 PD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책인데 이제 요 책도 보통 이제 PD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PD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분야가 다 너무나 달라가지고 본인들끼리도 이게 소통이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공부의 부족함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너무 분야들이 이것저것 많으니까 거의 그 정도라고 보셔도 결코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의 어떤 설계 의도 자체는 뭐냐면 물론 어떤 그 이론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계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렌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약간 이게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와닿게끔 그 계산들을 일부러 설계하는 쪽으로 수업을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계산 위주의 편미분 방정식 수업을 열 때 제일 많이 쓰는 레퍼런스가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이냐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요 책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장 메인 레퍼런스로서 참고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는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건 적어도 이거기는 하다. 하지만 저거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어떤 배경 지식은 뭐에 해당하냐면 다변수 미적분학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다변수 미적분학에 해당한다는 거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레코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화면 아직 안 보이시죠? 이제 됐다. 예, 보이시죠 이제? 자, 그래서 저는 뭐를 가정하지 않고 이 수업을 가지고 갈 거냐면 기본적인 어떤 심지어 혹시나 대학교 시절에 공부해 보셨을 수 있는 미분방 형식, 아주 기초적인 미분방 형식도 잘 모르신다고 오히려 전제를 좀 깔고 좀 설명을 좀 적어도 첫 시간은 그렇게 할 거고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미분방 형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방정식 오케이. 미분방 형식 뭔가 미분계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거 오케이. 근데 좀 싫잖아요. 그래서 좀 아닌 얘기부터 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좀 그나마 익숙한 방정식은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 옆에서 고양이가 그 의자를 뜨뜻하고 있어서 좀 들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얘는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약간 우르살 그 아저씨 짤 있잖아요. 이거 딱 보면 이거 뭔지 알아 하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얘기를 좀 출발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예시로 삼아가지고 보건데 이거는 뭐의 예시에 해당하냐면 좀 이제 있어 보이게 단어를 쓴다면 소위 말해서 알제브렉 이퀘이션에 해당해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이퀘이션 제가 이제 EQN 정도로 쓸게요. 그래서 알제브레이크하다고 얘기하면 결국 저희가 이걸 사칙연산만 가지고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제 대수적인 이제 랭귀지로 이제 쓴다라고 한다면 보통 변수가 한 개인 그리고 이제 실수를 개수로 갖는 이 어떤 폴리노미알의 모임을 다항식의 모임을 보통 요 정도로 대수학에서 되게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떤 원소를 여기서 뽑는다라고 기호를 쓰면 이런 것 중에서 소위 이런 2차도 있겠고 1차도 있겠고 훨씬 더 큰 차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중학교 때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스테이트먼트를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적어도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거지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원소나 그러니까 이제 사칙연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폴리노미알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엘리먼트 여기에 모든 엘리먼트를 폴리노미알 호칭할게요. 그래서 아무 원수나 다 데리고 와요. 어디서요? 실수를 개수로 갖는 코에피션트로 갖는 좀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 이제 폴리노미알 링에서 여기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제가 아무렇게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더라도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냐면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거나 즉 차수가 1이거나 아니면 차수가 2거나 근데 차수가 2인 거는 이제 쿼드레틱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는데 이게 어떤 더 이상 이제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는 단어로 제가 irreducible이라고 붙여 놓을게요. 단어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는 어떤 다항식을 데리고 오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부러 전제를 하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다항식 정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상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좀 일단 좀 직관을 얻어서 미분방정식 쪽으로 가져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다항식 어떤 거를 생각하다 물론 지금 실수계수라는 조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주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한정기호를 그냥 쓸게요. 지금 참고로 증명기초 수업에서는 이 그런 기호 이런 것도 다 다루긴 할 건데 좀 저희가 어떤 원소를 데리고 오더라도 자 어떤 원소를 데리고 오더라도 언제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언제나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제 한 R 정도까지라고 쓸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1부터 R이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얘네들은 다 당연하지만 폴리노미알인데 동의되시죠? 폴리노미알인데 각각의 디그리들은 1 아니면 2라는 거예요. 어떤 인덱스 1부터 R 중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여쭙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래야 되죠? 이거는 중학교 지식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답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물론 사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빅티어럼을 하나 갖다 쓰셔야 돼요. 중학교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왜 이게 가능하죠?
이유가 뭐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편미분방정식 내지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보기 위한 어떤 그 선입견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 펀더멘털 시어럼 때문에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이제 있어 보이게 말을 하고 이게 왜 그냥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건지를 좀 보도록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적겠습니다. 그 뭘로부터 따라오냐면 펀더멘탈 티어럼. 6시 운동을 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요. 오, 아, 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활 어른이 네, 들어오셨을 땐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얘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펀더멘탈 티어럼이라는 단어는 그 되게 중요하게 붙이는 단어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 펀더멘탈 티어럼 알지브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보장해 주냐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 폴리노미알을 선택을 했는데 이 폴리노미알을 제가 이제 변수를 역시 t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 녀석의 어떤 코에피션트를 실수 대신에 저 정확한 단어를 알지브라익 클로즈드 필드라고 호칭을 해야 되지만 보통 이제 C를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가 정확하게 어떤 그 복소수에 해당하는 거를 데리고 오게 되면 저희 이게 뭐가 이 정리가 뭐를 보장해줘요? 모든 다항식의 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복소수를 찾을 수가 있어서 얘가 된다. 이거를 펀더멘탈 캘큘러스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왜 신경 쓰죠?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것, 특히 판별식 공부할 때 만약에 알파 플러스 I 베타가 해예요. 뭐예요? 저희가 들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럼 모두 해여야 돼요? 켤레 복수수도 네, 켤레복소수도 해여야 돼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알파 제로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실수였어요. 그럼 오케이죠. 이게 지금 지칭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h of t를 x 빼기 알파, 아니 t 빼기 알파나 곱하기 something 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얘가 다시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적용할 수 있죠. 여기다가. 그러면 적어도 복소수를 개수로 갖는 견지에서 바라보면 임의의 폴리노미알은 반드시 1차식의 인수분해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해가 진짜로 실수가 아닌 복소수였어요. 허수를 갖고 있는. 그러면 이 켤레복소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해당하는 텀이 2차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수로 쪼개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를 개수로 갖는 임의의 다항식은 쪼개지되 적어도 개수가 최대 2차인 것까지는 쪼개질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물론 이게 그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임의의 다항식을 스터디하는 거를 적어도 어디로는 떨어뜨리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는 있는 거예요. 1차식이나 2차식 정도로 떨어뜨리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클릭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3차식도 공부할 수 있고 4차식도 공부할 수 있고 물론 각각의 어떤 이제 맥락들을 정하는 것마다 스터디를 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1차나 2차만 스터디를 하면 될 거예요. 당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1차는 공부할 게 없어요. 1차는 쓰는 순간 우리가 뭐가 했는지 이미 알거든요. 끝. 2차 방정식은 뭘 알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분기해내는 게 뭐예요? 판별식. 판별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들이 혹시 답이 크게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 수업을 아마 따라오시는 게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알면 저희가 그 2차 방정식의 해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두 가지를 지지고 보는 가운데 뭐에 대한 어떤 나이브한 믿음이 있는 거냐면 그러면 이게 다항식들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해 주는 어떤 적어도 빌딩 블록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할 거야. 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나이브한 선입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요 단어를 바꿔치기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그 약간의 그 혹시나 이제 어드밴스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비록 제가 알제브라 이퀘이션이라고 말했지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랑 사실은 거의 등가죠. 저희가 뭐를 알고 있으니까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대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대수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록 이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방식은 절대로 어떤 그냥 나이브한 방식이 아니라 PD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떨어지는 방식이 어떤 어떤 이제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분 방정식 사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제가 D2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복수입니다. 여러 개를 저희가 생각할 건데, 자, 그러면 이 어떤 미분 방정식들을 볼 때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이 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정식이니까 등식이에요. equal to 제로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되시죠? 근데 미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니까 뭐가 적어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미분계수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동의하되시죠? 미분계수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알제브레 이퀘이션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미분 방정식들을 일반적으로 스터디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빌딩 블록으로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스터디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러면 여기서도 1차나 2차의 경우를 스터디했으니까 여기서도 1차랑 2차의 경우를 스터디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차수가 뭔데?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생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려하는 맥락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수라고 하는 걸 뭘로 생각하면 되겠다? 미분한 횟수로 생각하면 되겠다. 라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이브한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푸리에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대수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바꾸는 그 과정에서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스터디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빌딩 블록으로서 두 가지를 스터디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퍼스트 오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아마도 그 진도상 대부분 그 정의는 나중에 할 겁니다. 필요하면 그 어떤 소위 선형 PD를 다루는 거에 대부분 초점이 가 있을 거예요. 계산을 위주로 뭐 어떤 얘기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어도 좀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비록 단어를 이 수업 자체를 통틀어서 대부분 PD라고 호칭을 할 거예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호칭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ODE를 포함합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필요하면 이것들은 다 이제 각 단어들은 나중에 다 필요하면 다 정확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뭘 거냐면 퍼스트 오더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미분을 최대 몇 번 한 것이다? 한 번 한 것이다. 의미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제가 좀 선입견을 좀 깔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어떤 호기심의 이유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동의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신 거냐면, 미분 방식이 그래도 나한테 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의미가 완전히 없지는 않아 정도까지는 동의가 되고 들어오신 걸 거잖아요. 근데 미분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함수인데, 그 함수에 제가 U 정도로 호칭할게요. 그런데 이 함수의 인풋을 적어도 하나는 예를 들어 공간을 다루는 변수가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시간을 다루는 변수 두 개는 적어도 있기를 바래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리즈너블한 상황을 어떤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이든 아주 최소한의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풋 변수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는. 제가 비록 T라고 썼지만 이거는 선입견을 위한 것이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함수 자체가 적어도 변수가 두 개가 한 개면 오케이. 근데 적어도 두 개 정도까지는 이제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들 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좀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적고 싶냐면 U를 UXY로 적을게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 제시하는 바는 인풋이 적어도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변수가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편미분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기호는 보신 적이 있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이 기호의 의미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의미, 왜냐하면 다변수 비적분학을 배경식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기호로 이렇게 적을게요. 편의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U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를 제가 기호로 이렇게 적을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1차 편미방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형태는 얘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술을 생각할 때 동의가 되시나요? 그리고 얘도 있을 수가 있어요. UI. 동의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게 미분계수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어떤 함수들을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로 이게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뭐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면 인풋이 지금 x, y니까 이 x, y에 대한 함수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A라고 적겠고 얘는 B라고 적겠고 이거 앞에는 C라고 적을게요. 괜찮죠? 그리고 이게 등식이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퀄리티를 써놔야 돼요. 이게 뭐 제로여도 되는데 사실 제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요 정도로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뭐 적어도 1차랑 2차를 스터디하는 것 중에서 1차를 내가 포뮬레이션을 일반적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어도 한 가지 어떤 이제 합리적인 기술일 것이다.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함부로 선입견을 좀 가져보죠. 그리고 오늘 얘기들도 다 이제 떡밥 얘기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알제브레이크 이퀘이션 케이스에서 1차 방정식은 별로 걱정 안 했잖아요. 1차 방정식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푸는지 알아. 물론 중학교 때 이거 배우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이거 분모가 0이면 안 되고 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어떤 일종의 어떤 비슷한 정보량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제일 해야 되는 고민이 뭐예요? 그 해가 존재하느냐? 해가 있으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의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 풀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파고들어서 물어보실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임의의 이 형태를 그 임의의 퍼스트 오더 어떤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언제나 우리가 풀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안 풀리는 경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할 수가 이제 있겠죠. 자, 다른 한 가지 사이드는 그리고 적어도 알제브레이크 이퀘이션 케이스를 포함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비자명할 거라고 여겨지는 케이스는 뭐겠어요? 세컨드 오더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도 역시 리니어란 단어를 붙일 거예요. 나중에 이 단어가 왜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PD랑 OD를 다 볼 건데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는 2차 편미분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도 2차 편미분들을 다 적어준다고 하면 UXX가 있겠고 UXY가 있겠고 UYX가 있겠고 UYY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차수가 높은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컨드 오더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1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UX도 있을 수가 있고 UY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분을 안 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1차보다 조금 어려울 거니까 제가 슬쩍 우변은 0으로 적을게요. 일부러 좀 상황을 좀 쉽게 만드는 지금 센스에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여기다가 오늘의 어떤 얘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일반성은 사실 가져도 상관없지만 제가 일부러 붙이는 모든 개수들을 다 숫자로 붙일게요. 그래서 얘는 A11. 일부러 제가 인덱스를 어떻게 붙일 거냐면 X에 대응되는 인덱스를 제가 1로 붙이겠고 Y에 대응되는 인덱스를 제가 2로 붙일게요. 그러니까 지금 XX니까 1이 지금 2개 있으니까 제가 1, 1이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개수는 함수에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다 숫자를 사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XY니까 뭐가 되나요? 그 1, 2가 될 거고 2, 1이 될 거고 2, 2가 될 거고 그 다음 것들은 그냥 1, 2 그리고 없으니까 제가 제로 이 정도로 붙여놓을게요. 괜찮죠? 네, 정서 선생님. 그 뭐지? 제 기억상으로는 오일러가 발견했나? 그 UXY랑 UYX가 같지 않나? 좋은 지적인데요. 매우 좋은 지적인데 저희는 뭐를 가정할 거냐면 이 U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편의상의 가정입니다. 나중에는 풀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C2라는 단어를 쓸 건데 이제 스탠다드 노테이션이 뭐냐면 모든 2차 미분한 함수들이 연속인 것. 이거를 가정할 거예요. 얘를 가정을 하는 이유는 얘를 걸어야지만 반드시 뭐가 보장이 되냐면 이 미분하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해독하고 있는 순서는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이 순서를 제가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해서 u를 먼저 미분하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얘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랬을 때 모든 두 번 미분한 것들이 연속이어야지만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미분하는 순서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은 적어도 편의상 모든 것들을 다 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위 이제 일리틱 PD를 공부할 때는 이 가정을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되니까 사실은 이거 두 개를 구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응되는 얘네들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대응되어지는 개수들도 같다라고 걸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메인 포커싱은 이 두 가지 대상에 해당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세컨드 오더에 해당하긴 해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는 어떤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컨드 오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오더부터 어떤 출발을 해야지만 이 어떤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애널로그로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고자 하는 거에 대한 아주 나이반,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왜 미분 방정식, 어떤 미분 방정식을 스터디할 것이냐 했을 때 대수 방정식의 어떤 경우를 유추해 볼 때 적어도 1차랑 2차의 경우를 스터디하는 게 리즈너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어도 어떤 공간 변수랑 뭐 꼭 이제 어떤 시간 변수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변수 2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들과 어떤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를 아주 최소한으로 설명하는 변수가 그 정도는 있어야 좀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ODE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로 그냥 줄여서 생각하면 장땡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저희는 변수가 2개짜리인 거에 국한해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직관들을 어떤 변수가 일반적인 n개인 걸 포함해 가지고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떤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이나 어떤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듣고 시작을 할게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들리시나요? 예, 저희 그 미분 방정식 이제 소개에서 first order linear를 이제 그리고 second order linear 생각할 때 그 linear를 붙인 거는 어쨌든 조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수준을 상정하기 위해서 혹은 논리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넣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그 이제 first order에서 리니어라고 해놓은 건 이제 UX나 UI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UX와 UI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first order인데 그 2차식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건 아닌가라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두서없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하신 건지요? 2가지가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왜 리니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마도 상황을 쉽게 만들기 위한 가정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추측을 이제 담아서 질문하신 건데, 일단 리니얼리티 자체는 나중에 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겠지만 해들의 공간이 벡터 공간이 되는 여하랑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몇 베이시스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게 가능한 그 정도의 어떤 쉬운, 그리고 연이수 1강에 사실 다룬 경우가 사실 정확히 그 경우이긴 했던 거예요. 그게 프리에 시리즈에 해당했던 게 사실 그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리니얼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게 맞아요.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를 포함해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염두에 두는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이수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이수 1강에서는 열방정식이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리니어 PD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프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개수들을 가지고 그 녀석이 어떤 인피니트 서메이션으로서 시리즈로서 해가 이제 기술이 되는, 그러니까 리니얼리티를 그때 쓰고 있는 면이 있었지만 그 연이수 6강에서는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달아놨어요. 그거는 논 리니어 힐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대응되는 공간의 어떤 그 구조가 더 이상 벡터 공간이 아니라 뭐 매니폴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이미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직관은 보통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냐면 이 보통 이제 벡터 공간에서부터 저희는 늘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단순화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직관 자체를 얻을 땐 보통 논 리니어 텀을 생략하고 일단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통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은 보통 스터디를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도 직관을 좀 들어보면 논 리니어 텀을 실제로 배제한 힐 이퀘이션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루려면 그 논 리니어리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어떤 이제 심한 어떤 쉬운 거를 위한 비약으로서 볼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많은 코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또 드릴게요. 네, 박가민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그 폴리노미얼을 이제 저희가 실수 계수 내에서는 디그리가 2까지 내에서는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저희가 이제 PD도 2차 계수까지만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이 2차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보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미분 방정식이 이제 실제로 그런 운동들 같은 거 설명을 할 때는 일단
2차보다 더 많은 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somehow 그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일단은 2차 개수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 혹시나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질문은 두 가지가 사실 좋은 질문인데 이것만 알면 장땡이라고 저는 단 한마디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예시를 들어드렸냐면 대수기하를 출발할 때 그 대학원 수준의 편미분 방정식을 다 이론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일리프틱 레귤러리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할 거고, 저희는 그거를 아주 기초 어떤 계산적인 레벨에 내려서 실제로 이 수업에서 보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한 가지 목적 중에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요 어떤 이 두 가지 빌딩 블록은 적어도 PD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요긴할 것이다 정도로만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만 알면 됩니다라는 건 그 어떤 결에서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PD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PD를 이제 이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저는 감히 믿냐면 PD만 평생 하는 사람도 감히 PD란 이런 것이다라는 몇 마디로 절대 정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수학은 뭐다라는 걸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일부러 이 두 가지 유비를 왜 보여드렸냐면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미 본인들의 직관이 있으실 거라는 걸 제가 사실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PD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요. 그랬을 때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PD를 공부할 때 뭔가 이제 수식들의 전개를 봐요. 근데 아무 직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팩트 아는 거 말고 이게 내 손으로 이렇게 와닿는, 근데 그 판별식 하면 와닿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적어도 어떤 이 방정식들을 미분이라는 어떤 이제 대상들을 포함해 가지고 볼 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가 각자 입장에서 직관을 생기게 해 가지고 그 직관을 가지고 요 대상 어떤 이제 이 대상들 넘어 있는 것들까지 어떤 통찰력을 좀 얻어보는 방식으로 내용들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미 다 어떤 이거 이런 프로포션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보는 센스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설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강병철 선생님, 그다음 황재영 선생님 드릴게요. 제가 그 컨벤션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R이나 C가 각각 이제 실수 집합 또는 복소수 집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브라켓을 써서 T가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대수 쪽에서의 노테이션인 걸 제가 그냥 임의로 가지고 온 건데 오늘 얘기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전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노테이션, 이 브라켓 노테이션은 보통 뭐를 지시하냐면 대수학에서 링 스트럭처, 어떤 환이라는 구조를 가질 때 쓰는 일반적인 노테이션인데,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T라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변수가 있어요. 인디터미네이트 이제 사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수를 개수로 해가지고 덧셈과 곱셈만 허용을 해요. T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덧셈과 곱셈만 허용했기 때문에 어떤 폴리노미얼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어떤 총 n번 곱하면 총 최고차항의 차수가 이제 n차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수학에서 보통 이 브라켓 대신에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누는 걸 허용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스트럭처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대수적인 단어로 이제 어떤 링에서 필드로 바꾼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오늘 얘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에서는 그냥 단지 뭐냐면 이미 폴리노미얼들의 모임 자체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 보통 대수학에서 쓴다 카더라 정도로 충분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실수 개수를 쓰면 R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C를 쓴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황정 선생님. 네, 그 first order linear PD에서는 우변에 fx, y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세컨드 오더에서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fx, y 이런 식으로 돼야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혹시 0인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런 호모제니스 이퀘이션은 오늘 얘기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쉬운 상황부터 보려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일단 좀 그래도 좀 쉬운 것부터 좀 보고, 근데 결국에 붙일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D 책들을 나가면 1장은 이거고 2장은 이거고, 그리고 결국 저희도 그 순서를 따라가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오브젝트별로 구분해 가지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직관을 얻어 가지고 그 직관에서부터 공유가 되어지는 다른 대상들을 서칭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들을 전개해 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수업을 듣는 그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듣고 싶은 결의 질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질문들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오케이.
모든 의미에서. 이거는 당연하지 않은 질문으로 오케이인데 이 수업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 생각이냐면 이 계산들이 단순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산들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이건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저도 어딘가에서 보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고 질문하는 방식들을 저는 굉장히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노테이션들을 어떤 거를 구분하지 않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노테이션을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거를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으면 제가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들 그냥 각각은 그냥 제 그냥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이 있으면 그 변수를 기준으로 편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미분한 기호를 필요하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기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이제 레퍼런스들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미분이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어떤 레퍼런스에서 이렇게 쓰고요. 뭔 말인지 기호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역시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적은 괜찮은데 기호 왜 이거 이렇게 쓰세요라는 지적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 좋다. 1차, 2차 어떤 뭐 방정식을 스터디하고 싶다. 그게 혹시 이제 오케이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관을 좀 얻고 싶어요. 뭘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언제나 뭡니까? 예시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단순한 예시를 뽑아내 보려고 할게요. 근데 이 가장 단순한 예시를 뽑아내는 거에서는 뭐에 대한 물음들을 각각한테 드리는 거냐면 이 어떤 예시의 이면에서 우리가 뭐를 끌어낼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일단 쉬운 거 생각해야 되니까 1차니까 적어도 x랑 y에 대한 편미분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생각하고 싶으니까 앞에다가 제가 상수를 붙일게요. 그냥 숫자. a랑 b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우변 빵으로 접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푸시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리건데 내가 이걸 왜 안 풀지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 포인트로 가지 마세요. 어느 포인트로 가셔야 되냐면 이거를 푸는 거 이면에 지금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사실 관찰하는 어떤 잡아내야 되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주어져 있는 거를 관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걸 그냥 풀고 풀렸구나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자연스러우신가요? 네, 정석정 선생님. 네, 저는 1차 함수가 생각이 나요. 네, 1차 함수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진짜로 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으로 이게 뭐다 이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어떤 그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1차 그래프 생각하다 동의해요. 1차 함수랑도 상관있다. 이것도 동의가 돼요. 근데 저희는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거냐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PD로 보여요. 우리가 보았던 이 어떤 이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본다면요. 이해가 되시죠? 위의 경우들이랑 비교해서 본다면 분명히 가장 단순한 경우로 보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어떤 좋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내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왔고, 그리고 그 방향도 함수가 생각나. 굉장히 좋은 답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이거 형태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혹시 이거 내적으로 보이세요? 내적해서 빵 되는 것처럼 혹시 보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입견을 제가 까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그럼 이거 형태가 UX랑 UI를 컴포넌트로 갖고, A랑 B를 컴포넌트로 갖는 각각의 R2의 벡터가 있어서 이거 사이에 다 프로덕트를 취해준 거가 0인 것 같아. 적어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기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일단 요거 지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편의상의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가정하겠냐면, 그래서 얘가 지금 R2의 원소인 건 다 동의가 되시나요? R2의 원소죠. 그리고 이제 다 프로덕트를 내적으로 쓰는 전제 하에서 이놈의 크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냥 크기라는 건 그냥 딴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스퀘어루트 붙인 거. 이거를 그냥 제가 편의상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이 과정 안 걸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냥 진짜 편의상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도록 스케일링을 그냥 해주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본 다음에 이걸 일단 걸어 놓는 가운데 자, 이번에는 얘를 좀 관찰을 하도록 하죠.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거 뭐죠?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배경지식으로 다변수 비작분학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정석철 선생님. 그라디언트. 네,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직문수랑 연입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다 프로덕트 쓰고 있으니까 어떤 그라디언트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라디언트 다음에 명사로 뭐 붙여요? 벡터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이거다. 이거다. 저희의 목적은 u라고 하는 함수를 이 방정식의 해로서 구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미분한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 some sense에서 그 녀석의 내추럴한 안티데리버티브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시 함수라고 말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상정합니다. 다변수 미적분학을 저희는 배경 지식으로 했을 때 이거 보면 못 떠오르세요? 이거 뭐예요? 체인룰 같습니다. 연쇄법. 다 정답인데요. 다 정답인데 자 이거를 제가 좀 혹시나 그래도 다변수 미적분학을 좀 많이 까먹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를 어떤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뭐를 배우냐면 그러니까 어떤 팩트로 쓸 거 아니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방향도 함수예요. 그걸 이제 보통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정도로 호칭을 하는데 물론 지금 함수는 u고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어떤 a, b라는 벡터에다가 크기 가정을 걸어놨냐면 이거를 크기 어떤 이제 그 디렉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가정을 사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라는 R2의 벡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0이라는 것이 수직으로 보인다. 네, 정확하게 수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우변의 의미인 거죠. 자,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지금 오케이신 분들은 아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식을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식을 풀라는 거는 에센셜하게 우리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들여다보는 거라는 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여전히 얘기를 하고 미분을 토대로 방정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미분이니까. 자, 근데 요거를 좀 더 얘기를 좀 한다고 한다면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테이션. I라고 쓰는 거는 그냥 즉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도 노테이션을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뭔가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그럼 각각의 성분들이 첫 번째 성분은 X에 대한 편미분이고 두 번째 성분은 Y에 대한 편미분인데 이것들은 각각은 지금 다 함수잖아요. 동의되시죠? 이것들은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어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 페어를 예를 들어 x0, y0라고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데리버티브를 이 어떤 페어를 기준으로 데리버티브들을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각각 본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페어를 집어넣은 순간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센스에서 이거가 지금 R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 R2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어떤 것들까지 집어 넣어야지. 그래서 이게 벡터 필드가 되는 거죠. 이것들 각각마다 어떤 이제 그 화살표 R2를 엔서 하나씩 뱉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제가 이거를 그 캐피털 D 정도로 이제 대문자 D 정도로 기호를 쓱 적겠고 제가 이 U를 미분하고 싶어요. U를 미분하고 싶은데 어느 디렉션으로 미분하고 싶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A, B라는 방향을 기준으로 미분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변수 미분을 그냥 그대로 흉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분 흉내낼 거냐면 그 선입견은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어떤 레이시오에 대한 리밋 이 형태를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흉내를 내되 제가 노테이션으로 h 대신에 여기 이제 t라고 적겠고요. 이렇게 적고 적어도 분모는 똑같이 t로 통일할게요. 이렇게 적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evaluate 하는 데가 이번에는 x0, y0니까 뭐를 적어도 뺄 거냐면 얘를 뺄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지금 이제 세팅에 맞게 그냥 데리버티브 형태를 고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 원래는 h가 들어갔던 자리였던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1차원 축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오직 방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h만 사실 생각을 했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방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x0, y0가 들어가고
더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향이 들어가요. 여기서 방향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t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얘를 빼는 거죠. 이거가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스터디를 이미 했던 방향도 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문수를 포함해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방향도 함수는 미분 가능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연속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잘 정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적어도 이 기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정의한 거냐면 A, B라는 디렉션에서. 그러니까 이 디렉션 제가 컴플리트하게 썼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마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디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냐면 X0, Y0에서 이밸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를 먼저 값으로 픽스하고 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데리버티브 취한다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일을 넣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레이쇼를 보고 있는 그 형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는 클레임은, 그리고 오늘 얘기를 따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는 요 클레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은 얘는 뭐랑 똑같다? 얘랑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그리고 좀 직관을 얻어보려고 애써보려고 할게요. 자, 이거 왜 그런가요? 자, 그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어떻게 악용해야 되는지 보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정의를 지금 좌변을 알고 있어요. 좌변으로부터 얘를 끌어낸다는 게 혹시 무슨 의미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얘의 문제를 푸는데 상관이 있어 보인다는 것도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데리버티브가 0인 조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In some sense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끌어내라는 거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해석학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 중에 어떤 하나죠. 사실 이제 미적분학에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정석 선생님. 제가 배운 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다변수 해석학을 배운 게 아니라 미적분학을 배운 거였는데 표준 1,0이랑 0,1을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그러니까 스칼라 곱을 잘 하면 증명이 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어떤 특정 명사를 염두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써야지 이게 얻어지죠? 그리고 그 명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체인룰이에요. 체인룰. 자, 체인룰이 핵심이야. 즉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어떤 클릭이 되게끔 설명을 하도록 애써 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PD 수업에서 하는 거는 이 어떤 단어 몇 개 지식으로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 개인 의견은. 이게 실제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도 할 줄 아는 방식으로 어떤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손으로 만질 줄 아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어떤 트레이닝 하는 거 과정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이런 라인 세그먼트, 어떤 선분을 그릴 건데요. 이 선분에 어떤 점이 x0, y0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분을 어떤 파라미터 t로 표현해가지고 제가 이걸 LT라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어도 0일 때는 정확하게 얘가 나오게끔.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확하게 요 포인트가 나오게끔 잡고 이거가 방향이 정확하게 A, B라는 디렉션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게 통상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R2뿐만 아니라 RN까지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설명이기도 하죠.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를 T를 이미 어떤 실수라고 해서 이런 어떤 스트레이트 라인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L 오브 제로가 X0, Y0예요. 자, 이 기술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은 전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왜 직선이 이거인지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다변수 미적분학은 그 의미에서는 배경 지식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나서 다시 얘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만든 건 정확하게 무엇이다? 얘네요. 맞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네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출발했을 때 이것들을 이 L이라는 거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것들을 안 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관점에서 얘기들을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생겨 있는 형태인 거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죠. 여기서 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인풋이 뭐예요? 이 데리버티브 입장에서는 인풋은 t예요. 아웃풋이 뭐예요? u예요? 물론 u예요. 맞아요. 근데 이 합성함수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풋 변수가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주 정확한 DDT죠. 뭐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t가 0에서. 맞나요? 이건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적어본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최종 아웃풋은 u예요. 근데 최종 인풋은 t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뭐가 개입하고 있는 거냐면 중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형태가 제가 요 지금 LT라고 하는 요 형태를 이거 지금 컴포넌트가 총 두 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XT, YT라고 쓸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각각의 XT랑 YT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X0 더하기 AT고 얘는 Y0 더하기 BT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중간에는 T에 대한 함수가 두 개가 개입을 해요. 맞죠?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들은 그 저희가 어떻게 적는지 알아요. 이게 X0 더하기 AT고 얘가 Y0 더하기 BT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인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역시 다변수 비적분학으로 배웠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수업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변수 비적분학을 공부했다는 건 이것들을 할 줄 안다라는 거가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다변수 비적분학 수업에서는 그런 걸 포커스로 연습을 할 거지만 이 수업은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로.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미분들을 더하는 걸로써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체인룰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림으로써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 놓는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미분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미분한 거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거 그리고 여기 미분한 거 그리고 여기 미분한 거 그것들을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서 이렇게 더한 걸가 얘를 체인룰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플리파이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냥 제가 이거를 앞으로 이제 이 기호로 적는다고 한다면 얘 미분인데 저희 이 함수 뭔지 알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A잖아요. 맞나요? 이거 미분하면 B잖아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놈이죠. 동의가 되세요? 자, 그러면 얘까지 지금 저희가 얻게 됐으면 자, 여기서 사실 이미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 이제 동의가 되셨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을 푼다라는 거는 얘가 0인 걸 푼다는 뜻입니다. 저희 이거 진짜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무엇이다? 0인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t가 0인 조건도 뺄게요. 일반적으로 참니까. 이 합성함수의 t에 대한 미분이 0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동의가 되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변수잖아요. 데리버티브가 0이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상수. 네. 뭐가요? 합성한 게. 거의 다 왔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u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적고 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적겠냐면 지금 그러니까 형태가 u 지금 xt, yt가 컨스턴트잖아요. 근데 저희는 xt랑 yt를 심지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장난질을 좀 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칠 거냐면 지금 저희의 목적은 u의 형태만 결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형태를 두 가지로 가릴게요.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죠. a가 0이 아니면 제가 여기다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고의적으로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금 t에 대해서 다 지금 상수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t를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릴게요. 가능한가요? 그냥 가능하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얘 집어넣는 조건에서 a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그 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기겠죠.
되시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닐 때는 그 녀석이 대응되도록 y 컴포넌트를 역시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지금 y0 더하기 bt를 0으로 잡아주게 되면 지금 t가 요걸로 생기니까 그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형태를 잡고 나면 여기서 뭐를 사실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제가 지금 보세요. 임의의 x0, y0를 잡은 다음에 임의의 x0, y0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x0, y0는 아무거나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x0, y0도 대충 그냥 임의 xy로 바꿔놓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되죠? 그러면 이 지금 실제로 저희가 푼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푼 거는 uxy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형태를 얻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얻어놓은 이 형태를 보시면 이 형태를 조금 보면 재밌는 형태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a를 이제 공통분모를 이제 합쳐주게 되면 a 그 y0 빼기 b x0고요. 여기도 이제 공통분모를 합쳐놓고 나면 마이너스 a y0 더하기 b x0니까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a y 빼기 b x 형태를 갖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그러면 답은 이런 형태일 것이다. 이게 이 방정식을 풀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걸 쓴 거냐면 미분에서 영인 걸 가지고 이게 상수인 걸 얻었는데 이걸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조작해가지고 유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면 적어도 형태 자체가 요런 어떤 함수, 요 형태의 어떤 특정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걸로 결론 낼 수가 있다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에서 쓴 거는 사실은 체인룰밖에 없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박가민 선생님. 저그 잘 못 따라가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이제 U랑 L의 합성 함수가 이제 컨스턴트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각 컴포넌트를 이제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U를 FAX 빼기 BY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기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지금 t에 상관없이 상수라는 겁니다. t에 상관없이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뭐에 대한 함수냐면 이 어떤 경우를 생각하는 이게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a, b의 크기가 1이라고 걸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경우는 양쪽일 수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는데 어느 경우든 지금 이 임의의 t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상수인데 지금 형태로 ay 빼기 bx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뭘로 결론 내린 거냐면 이게 임의의 t에서 참이기 때문에 임의의 패에 대해서는 x 빼기 by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로서 이 해가 나온다라고 그냥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임의의 T가 성립해야 되니까 두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은 네. 둘 중 하나를 성립해야 무슨 되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t를 그냥 이 형태를 맞춰보니까 이 형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안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네, 정수정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P가 마이너스 A분의 X0일 때 적고 T가 마이너스 B분의 Y0일 때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 두 T 값에 대해서만 저기 성립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아니죠. 저기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희는 이 일반 레벨에서 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t에 상관없이 컨스턴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위해서 본 거냐면 A랑 B를 그가 이제 그 A, B를 저희가 단위 크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어느 T를 잡든지 간에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 결과가 AY 빼기 BX 형태의 어떤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어느 경우든지 간에 된다라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T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수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형태가 요 형태로 생겨 있는 것이다가 얘가 지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네, 허연희 선생님. 저기 FAX 빼기 BY로 되는 맨 마지막 줄에요. 그게 왜 AX 빼기 BY인지가
좀 그냥은 설명을 좀.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AY 빼기 BX입니다. 저는 AY 빼기 BX라 적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얘기할 때 조금 다시 언급하기는 할 건데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체인 룰을 가지고 이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핵심은 이제 체인 룰일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해법들 자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in some sense에서 원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로 내려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이 변수 2개짜리의 미분 방정식을 해서 해결하는 게 가능했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이 투 베리어블을 원 베리어블로 떨어뜨리는 거가 체인 룰의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이거 질문 좀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투 베리어블일 때, 죄송합니다. 세컨드 오더일 때 또 적어도 물론 모든 맥락에서 오케이지만 적어도 체인 룰은 굉장히 중요하게 쓸 것이다. 자, 직접 해보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릴 건데요. 그리고 아마 오늘은 요 예시를 설명하고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예시에 대해서 제가 그 홈워크를 드릴 겁니다. 오늘의 얘기들을 어떤 이해했으면 따라올 수 있는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예시로는 제가 세컨드 오더를 생각할 건데, 그래서 XX에 대한 게 있고 또 XY에 대한 게 있고, 이제 저희가 XY랑 YX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XY만 적어 놓을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다 상수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XX 앞에는 제가 1 붙이겠고요. 그 XY 앞에는 6 붙이겠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제가 12를 붙이겠고, 방정식이니까 는 0으로 그냥 잡을게요. 자, 이제 이거 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방정식을 꺼낸 거는 어떤 맥락에서 꺼낸 거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체인룰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할 생각으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고 선입견을 갖고 문제를 대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왜 어떤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보셔야 그 다음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경우는 가이던스를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홈워크를 좀 더 예쁜 걸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복잡한 형태를 제가 여기서 잡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홈워크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뭐를 잡냐면, 그래서 제가 알파랑 베타라는 XY를 대체하는 새로운 베리어블들을 잡아낼 건데, 이거를 뭘로 잡을 거냐면 X랑 Y의 컨비네이션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나중에 설명드리려는 거는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그 아직은 직관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잡겠냐면, 여기는 제가 개수 1 붙이겠고요. 여기는 제가 4분의 1 붙이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0 붙이겠고요. 여기는 제가 이런 이상한 거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그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거가 한 가지 질문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질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데, 일단 그거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잡고서 작업을 한다고 하죠. 뭐를 기준으로요? 체인룰을 기준으로. 그러면 체인룰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인룰은 말 그대로 체인들을 가지고 미분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건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U는 인풋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동의가 되세요? 인풋이 2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또 다른 베리어블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 미분들을 X, Y 대신에 뭘로 바꾸고 싶다? 알파, 베타로 바꿔치기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정확하게 이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랭크가 2인,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x, y랑 알파, 베타가 적어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특정 2 곱하기 2행렬을 고려한 거라는 거는 보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제 잃는 건 없고, 그래서 적어도 어떤 방정식 자체를, 그리고 혹시 답 눈치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무슨 식일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형태가 가르쳐주는 직관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는 어떤 식입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잡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은 제가 최종 인풋을 X랑 Y로 잡는다고 할게요. 괜찮죠? 원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X랑 Y를 택해서 U를 뱉어주는 거야. 오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중간에다가 슬쩍 나는 알파랑 베타가 중간에 있다고 할래. 상관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하시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나는 알파랑 베타를 인풋이라고 볼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알파랑 베타를 이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다 끼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알파는 지금 뭐랑 뭐를 함수로 받아줘요? X랑 Y를 함수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비록 X 앞에 0이 선언되어 있긴 하죠. 여전히 베타도 X랑 Y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x랑 y가 알파랑 베타를 결정하고 그거 알파랑 베타가 u를 결정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x랑 y랑 알파랑 베타랑 다 1대1 대응으로 사실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인들을 그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되시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시점에서 저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체인룰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u를 최종 인풋인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하면 뭐를 보면 돼요? 하나는 여기 봐야 되죠. u 알파. 그러니까 지금 체인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이렇게 가는 게 있겠고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동의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 u 알파랑 u 베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썼으니까 x랑 y를 인풋으로서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필요하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를 이제 미분한다는 거는 이거 그냥 진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예요? 값이 1이죠. 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그 소위 말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역전파의 원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베타랑 x랑 연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웨이트를 제로로 줘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베타랑 이제 x랑 연결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랑 y랑 연결하는 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베타랑 y랑 연결하는 게 요 숫자예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를 역전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멋지게 부르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 연위수 같은 데서 포인트는 그레디언트가 있든 성립하는 거는 오직 유클리드 경우에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그게 있지만 어쨌거나 이 경우는 오케이입니다. 지금 유클리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UX는 이제 어떻게 미분해 줘야 돼요? 체인이 총 개수 2개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총 텀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이 U 알파 곱하기 1. 눈으로 안 따라오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체인을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어떤 앞에서 본 걸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U 베타에 대해서는 뭐로 곱해야 된다? 0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은 UX랑 당연하지만 같아요. 그렇게 당연하지 않구나.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있어요. 그렇게 당연. 어쨌든 이 경우는 지금 같아요. 자, 두 번째. 근데 사실은 당연해요. 솔직히 나중에는 당연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X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얘는 U 알파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이렇게가 있겠죠.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에서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홈워크에서 드린 전제 이거 할 줄 아신다는 거를 제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모르면 당연히 미분 방정식의 미분을 할 줄 모른다는 거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제가 슬쩍 좀 약간 얄밉게 좀 해볼게요. 자, 비록 제가 U라는 걸 썼지만 지금 저희는 어떤 특정 U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X, Y를 인풋을 받는 U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U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슬쩍 U를 뺄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U를 뺀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죠. 안 될 게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진짜로 그 정말로 1차 미분한 편미분들을 벡터처럼 쓰고 있는 거고 미분기하의 언어로 본다면 이건 정말로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1차 미분들과 벡터는 사실은 정확하게 같은 사실은 개념이에요. 미분기하의 관점에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노테이션을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실 거라고 오케이이셔야 된다고 생각. 여기까지 질문 주시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 식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하나씩 진짜로 하죠. 그러면 이거 알파로 바꾸는 거 아무 문제 없나요?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거냐면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라인 바이 라인 된다 이거보다는 안 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의미에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딴에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얘도 필요해요. 맞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먼저 이제 제가 순서를 이거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x에 대해서 그다음 미분하는 이렇게 쓸게요. 기호로.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오다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얘를 미분하고 그다음 얘를 미분하는 걸로 본다면 그 x는 알파로 바꾸면 돼요. 얘 끝. 그쵸? 그리고 y는 그냥 뭘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저 위에 있는 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곱하면 될까요? 진짜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함수 입장에서 진짜 미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안 쓸게요. 계속 이런 거 쓰다 보면 시간 써야 되는 게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인덱스 붙이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그럼 이제 다 눈치채셨던 것처럼 다음은 이거. 그러면 이건 이거.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번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진짜로 제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진짜 우리는 다항식 다루던 것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럼 이거 진짜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다항식으로 다뤄요. 그러면 16분의 1에 u 알파 알파 그리고 48 분모니까 24로 바꾸고 3에 144 이거 맞는 계산인 거 확신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저희가 뭐를 다 해놨어요? x, y에 대해서 패미분에 있는 거를 알파, 베타로 다 바꿔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식을 바꾸죠. 원래 있었던 식이 뭐였냐면 uxx, 6uxy, 12uyy.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다 고쳐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페이지만 이제 보면 되니까 첫 번째 건 u 알파 알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혹시 계산 틀리면 봐주세요. 그 두 번째 거가 마이너스 6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저 이미 우리가 해놓은 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 형태를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그 형태를 제가 그대로 적어놓고 여기다가 제가 u를 넣는 것처럼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마지막 걸로 10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저 그 좀 그래도 조금 복잡한 거 그대로 제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x, y 다 얻었습니다. 자, 물론 왜 이걸 생뚱맞게 선택했는지는 아직 제가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풀고 싶어요. 자, 혹시 이거 풀면 뭐 생기는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보통 지금 저희가 비록 보고 있는 게 편미분 방정식 계산 위주로 보고 있지만 미분 방정식 원베리어블에 대한 미분 방정식도 보통 한 학기 수업으로 열리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는 중고등학교 과외하시는 분들도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를 보통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이 틀려요, 적어도. 그래서 뭐만 보냐면 뭐가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알파 있고 알파 베타 있고 베타 베타 있잖아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역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진짜 무성의하게. 이 실체가 뭐는지는 관심 안 갖고. 그리고 여기 내부를 메꿉니다. 이게 훨씬 쉽고 정확해요. 제 개인의 경우.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제가 계산에서 유리하게 가르치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많이 요긴해요. 그러면 알파 알파 메꿔보죠. 그러면 일단 별 생각 없이 하나씩 메꾸고 지우면 돼요. 그래서 얘 있죠. 그리고 끝. 하는 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알파 베타 쪽 봐야 되는데 알파 베타 쪽을 본다는 거는 얘 있고요. 그래서 얘 지우고 그리고 얘 있죠. 얘도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오직 한 개밖에 안 남아있네요. 얘 남아있네요. 어떻게 하는지 가시죠? 이거 굉장히 저는 익숙한 어떤 요긴하게 쓰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이는 점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얘가 죽어요. 얘가 죽어요. 그리고 얘는 오케이 4분의 1. 그리고 얘를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형태가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이니까 얘랑 같이 계산해 보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요. 1이랑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고양이가 밥 달라고 울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시작했던 식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변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우변은 0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그냥 곱하기 4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식을 얻어요. 이거를 미분기하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가지고 요 형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식은 유명한 이름이 있죠. 제가 이거를 좀 더 팬시한 노테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물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노테이션. 이거 아주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물론 이 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해에 해당하는 거를 하모닉 펑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말로는 조화함수. 아마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의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문제가 셋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룰을 써주면 우리 오늘 포커싱은 체인룰인데 체인룰을 써주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어떤 이제 그 방정식이 이제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적어도 어떤 직관을 어떤 실제로 풀든 그런데 이제 쓰는 쪽으로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상황으로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제가 홈워크를 드리겠습니다. 홈워크를 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사실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이미 있어요. 자, 제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얘기는 앞으로 10분에서 15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첫 얘기를 어떻게 출발했냐면 우리는 적어도 대수적인 방정식 경우를 보았을 때 1차나 2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가 여러 의미에서 리저너블 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거를 미분 방정식의 언어로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1차랑 2차가 미분 방정식을 이해하는 코어로서 빌딩 블록으로서 리저너블 할 것이다. 적어도. 라고 출발해가지고 실제로 예시 두 개를 살펴보니까 그 두 개가 기본적으로 어떤 체인룰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상황을 줄여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예시 두 개를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예시 두 개 성립하면 거의 무한계 성립하죠. 맞죠? 그런데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첫 페이지 얘기에서. 첫 페이지 얘기에서 1차 방정식은 오케이. 어떻게 푸는지 우리는 아마 알 것이다.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대충 선입견을 나이바게 간다고 한다면 2차는 안 그렇잖아요. 2차는 판별식 따져야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 작업에도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녹아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제가 지금 뭐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물론 어떤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 보면 뭐 어떤 미분 방식 이렇게 나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아마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 그렇구나 하고 아마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 잊어버리시는 어떤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적어도 저희가 2차 방정식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잖아요. 판별식은 아마 그 용어를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비제곱 마이너스 4이씨를 까먹을지는 모르겠죠. 판별식 나 옛날에 들어봤어. 아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특정 방정식을 핸들하는 법을 배우고자 어떤 적어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보통 모르는 거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부터 비교하면서 이게 성질이 어떤지를 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2차로 주어져 있는 여기서 물론 2차 의미는 미분을 두 번 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판별식의 의미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적어도 어떤 이제 어떤 상상을 좀 발휘해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라는 저는 그냥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놓고 제가 그거를 답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홈워크가 먼저 한 개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다음 시간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해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홈워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시면 되냐면 그냥 종이에다가 하신 다음에요. 아이패드 쓰신 분들은 그런 거 쓰셔도 되고 태블릿 쓰셔도 되고 그냥 종이에 푸신 다음에 캡처해가지고 슬랙에 올리시고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들이 다 옳은 답들을 하도 많이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성의가 있으시면 하나도 어려운 건 솔직히 아니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슬랙이나 어떤 단톡방에 이런 데서 필요하면 어떤 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어떤 대화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식 다시 생각할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저는 그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원래는 홈워크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꼬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홈워크로 드리기 위해서. 이게 훨씬 더 생각의 방식이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방식을 좀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치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어떤 이런 식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실제로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약간 생각에는 좀 약간 비약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한 단어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데 진짜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적고 여기다가 u 슬쩍 붙인 다음에 0인 것처럼. 그런데 아까 위의 계산들을 볼 때 여기까지 다 오케이시면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쓰는 거 안 불편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까 저희가 그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계산들이요. 자,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법.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니까? 자, 중학교 질문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해요? 뭘로 유도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좋아요. 인수분해 좋은데 네,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애기들 가르치기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 완전 제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이거 2차식처럼 보이세요? 그럼 우리 2차식 아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인수분해 일반적으로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완전 제곱은 저희가 애매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으로 그러면 나 이거 진짜 제곱 그거 두 개 사이의 곱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완전 제곱을 할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푸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는 것처럼 진짜로 2차 방정식 우리가 아는 그 센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센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쓰는 기호 이해 가세요? 그리고 요거는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 아실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요거 빼줘야 되죠. 요거 빼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거 살려줘야 되죠. 네, 완전 제곱입니다. 그거에다가 u를 집어넣은 게 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 여기서 사실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미분 방정식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는 걸 핸들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제곱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일부러 이 맥락에서는 제가 여기다 제곱을 일부러 써놓을게요. 일부러. 그러니까 둘 다 제곱처럼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교 사실 이거랑 같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아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가져갔었냐면 알파랑 베타를 제가 여기서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순서를 바꿔치기 할게요. 오늘 얘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 x랑 y를 소개할게요. 먼저. 그리고 이거를 아까는 알파 베타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x랑 y를 제가 알파 베타로 쓸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혹시 패턴을 눈치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이거를 쓴 시점에서 사실은 이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채울 거냐면 제가 채우는 규칙을 한번 눈치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채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로부터 이렇게 채울게요. 자, 어떻게 한 건지 혹시 눈치챘어요? 그리고 아까랑 달리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를 최종 인풋으로 상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뭐를 보이실 수가 있냐면 얘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호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오늘 이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포인트는 혹시 제가 이 숫자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저는 이것만 봤거든요. 혹시 눈치채시겠어요? 어떻게 만든 건지? 네, 정강 선생님. 그 맨 처음 완전제곱식에서 알파를 x 하나씩 따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제곱식에서 베타를 하나씩 따오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올 때 이제 x에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단 알파니까 왼쪽에 있는 식에서 알파를 따올 때 그 x는 이제 할 때 그 알파에다가 말로 하려니까 좀 네. 자,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면서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1, 마이너스 3, 0,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3제곱, 루트 3.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런 특별한 숫자를 줘서 이런 예쁜 게 나오는 거지. 일반적인 개수가 되더라도 비슷한 짓 할 수 있나요? 저희가 2차 방정식 완전 제곱할 때 개수가 숫자인 거 신경 쓰나요? ABC 그냥 주자 주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성이 있을까요? 라는 거가 클릭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를 눈치챌 수가 있는 거냐면 오늘 얘기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뭐를 눈치챌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실은 뭐를 에센셜하게 얘기를 한 거냐면 다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노테이션으로 다시 UXX, UXY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UYY, XY 얘도 그냥 적어놓을게요. 요거 그리고 X, Y, U 그리고 0 그리고 X에다가 인덱스 1로 적고 Y에다가 인덱스 2로 적을게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다 숫자를 적겠습니다. 그래서 A11, A12, A21, A22, A1, A2, A0 다 더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제가 가정하겠냐면 A11은 양수라고 편의상 가정을 할게요. 그냥 이건 그냥 사인 그냥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A12랑 A21은 같다라고 할게요. 사실 UX, Y, YX 구분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실제로 이 식은 저희가 2차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1차식은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여기는 노 관심. 여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로어 오더 텀이라고 적겠고 좀 차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를 수학에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 말은 로어 오더 텀이니까 LOT 정도로 쓸게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알파 베타를 도입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위에서 로직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핸들하는 거는 2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은 케이스가 몇 가지가 존재해야 되죠? 3가지 중급의 3가지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케이스가 총 3가지겠죠. 정리를 하면. 이해가 가세요? 총 3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첫 번째 경우가 케이스 1이 우리가 봤던 이거 이거를 소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거. 세 번째 케이스가 하나가 죽는 거. 그리고 텀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복수형으로 S라고 적어놓을게요. 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 3가지밖에 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판별식밖에 없으니까. 그 대응되는 게 3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경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경우를 일리틱 PD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경우를요. 이 경우를 좀 유식한 말로 하이퍼블릭 PD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유도를 할 거예요.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세 번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가 파라볼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미분이라는 거가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수적인 어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얘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토대로 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판별식에 의존되듯이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총 3가지 경우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 3가지 경우가 꽤나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경우도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은 중근, 이제 다른 두 이제 복소근. 이게 다 성질들이 다르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이 지금 2차 이 세컨드 오더 PD에 대해서도 이 3가지 경우들은 많은 거에서 달라요. 하지만 어떤 측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얘기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냐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요것들을 어떤 티어리티컬하게 전개를 한다면 이 수업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면 어떤 이런 예시들 위주. 그래서 예시들을 가지고 거기서 에센스를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게 있는 그러니까 수업 방식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짜잘한 퍼즐 맞추기식의 계산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얻어가실 부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런 호목들이 나올 거라는 그래서 이 호목을 이해하고 나면 이 정리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증명하는 똑같거든요. 그냥 숫자만 그냥 개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각자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고 이 수업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레퍼런스를 그냥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제 얘기는 마무리고요. 그래서 어떤 이 호목을 토대로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할 거고요. 어떤 또 질문이나 코멘트나 어떤 피드백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한 몇 분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한강현 선생님. 어, 다른 게 아니라 그 선형대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약간 선형대수의 SBD인가? 보유값 분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그 부분이랑 되게 사실 비슷한 포메이션? 아니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랑 지금 연관성이 있는 건가?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제가 답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그 답을 제가 안 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노관심이라고 적어놓은 퍼스트 오더 말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잖아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2x2 매트릭스로 보이세요? 2x2 네, 그렇게 지금 매트릭스인데 시미트리 매트릭스잖아요. 대칭으로 봅니다. 네, 시미트리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 베이스를 잡으면 형태가 예뻐질 거잖아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상관이 있어 보이시나요? 네, 네.
사실 네, 그렇게 다음은 지금 직접 보이고 해보시길 있어요.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직접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이런 걸 홈워크 같은 거 해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즐거우실 거예요. 물론 레퍼런 좀만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박 선생님. 저도 똑같은 상상을 했어가지고 디컴포지션해서 이제 체인지 콜디네이션 체인지 하면 되고 뭐 다이어고널 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아이겐밸류가 뭐 플러스가 풀 뭐 풀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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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자체의 어떤 그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팩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 감을 쌓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이게 예를 들어 일리프틱 PD라는 걸 나중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근데 그것들을 볼 때 그냥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느 거에 대응되는지 내 나름의 직관을 갖고 있어야 어떤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은 적어도 그렇게 설계할 것이다. 네, 정석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그 판별식에 대응되는 게 저희 행렬로 나타내면 행렬식인가요? 판별식은 그 b제곱 마이너스 ac이고 뭔가 그 행렬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네네. 네, 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코멘트로 보통 이제 편묘 방정식이 그 과제는 그 슬랙에도 올리시고 이메일로도 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신 분들의 한정해 가지고는 줌링 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개입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는데 멤버십 회원들 분들한테는 그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그때 빠졌던 과제를 다 하시고 다 내시면 돼요. 다 하나라도 안 내시면 그 기회를 안 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과제 자체는 어차피 수업을 따라오는데 에센셜한 그 부분들이고 보통 왜 편묘 방정식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냐면 앱스트랙션에 보통 얘기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 어떤 정리해 보니까 어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예시 레벨 해가지고 생각을 실제로 해보면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 방식으로 이 수업들은 가지고 갈 거고 오늘 수업들이 따라올 만 했으면 뒷얘기들도 비슷하게 따라오실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